현관등은 꺼져 있었고 거실 플로어 스탠드만이 바닥에 희미한 노란빛 원을 들이우고 있었다. 서연은 그 빗무리 속에 파묻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댄 채 얼굴에는 차가운 하얀 시트 마스크를 붙이고 있었다. 눈과 입술만 드러난 채였다. 왔어요? 회의는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스크 안쪽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여전히 TV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괜찮았어. 지우는 어둠 속에서 양복 상의를 벗었다. 코끝에는 더 시그니처 호텔 복도에서 맡았던 있는 듯 없는 듯한 백차향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3시간 전 이파령 8호실 육중한 나무문 앞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첫사랑 현우가 서로를 껴안은 채 문 뒤로 사라진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그 부드러운 양목 카펫 위에 한참을 서 있었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두 다리가 저려올 정도였다. 왼쪽 발끝은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얼룩 위를 기계적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그 보송보송한 카펫이 납작하게 눌려 더 이상 원래 모습을 자작하게 눌려둬 있었다. 얼굴이 안 좋네요. 서연은 마침내 TV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그의 얼굴에 떨어뜨렸다. 피곤해서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따랐다. 유리잔이 차가운 대리석 조리대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었지만 컵 속의 물결은 주체할 수 없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뒤에서 두 손이 부드럽게 감겨와 그의 어깨에 닿았다. 손가락 그제 압력은 절묘했다. 어깨 주물러 줄까요? 아니, 괜찮아. 그는 미묘하게 몸을 옆으로 들어 그녀의 손길을 슬쩍 피했다. 그 익숙한 손끝의 온도가 지금은 달구어진 송곳처럼 느껴졌다. 서연의 손은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거두어졌다. 그럼 일찍 자요.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향했다. 부드러운 실크 잠옷 자락이 문턱을 스치며 곡선을 그렸다.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라졌던 그 강렬한 붉은 드레스 자락의 곡선과 똑같았다. 침실은 어두웠다. 그의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갑자기 환하게 빛났다. 비서가 내일 회의 일정을 보내왔다. 화면의 차가운 빛은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고 그가 잠금 화면으로 설정해둔 스크린샷도 함께 비추었다. 여보, 또 출장 간대. 우리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어. 현우 씨, 이번엔 내가 스위트룸으로 예약했어. 마음에 들 거야. 지난달 그는 친가에 들러야 한다며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그녀에게 주었다. 엄마 맛있는 거 사드려. 현우의 그 며칠간의 인스타그램에는 마침 제주도에 있는 한 해변 리조트 호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그 풍경 사진 한쪽 구석에는 익숙한 붉은색 자락이 바닷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서연은 촉촉하고 따뜻한 기운을 풍기며 침대에 누워 지난 10년간의 모든 밤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팔베개를 베었다. 여보, 사랑해요. 어둠 속에서 이 마른 뼈 없는 몸에 힘이 실린 듯 가늘고 질긴 실이 되어 소리 없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다. 나도 사랑해. 그의 목소리는 잔잔하여 어떤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발의 얹힌 무게는 균일했고 그녀의 숨소리는 이내 길고 고르게 변했다. 창밖으로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따라 그림자들은 느리게 길어지고 변형되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의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켜 있던 실타래들이 갑자기 하나의 선명한 줄기로 응축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조금씩 저린 팔을 빼냈다. 아침 식사 때 서연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그의 손 옆으로 밀어주었다. 오늘 회의는 몇 시까지예요? 많이 늦을까요? 그는 컵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컵의 온기는 뜨겁지 않고 마시기 딱 좋은 온도였다. 아니, 괜찮아. 저녁은 나 없이 먹어. 친구랑 수다 떨기로 했어. 친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넥타이를 메었다. 조심해서 다녀와.
집을 나서기 전 그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싱크대 옆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블라인드를 통해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에 보송보송한 부드러운 빛을 입혔다. 그녀의 손끝에는 하얀 거품이 묻어 있었고 움직임은 한가롭고 안정적이었다. 차가 천천히 차고를 빠져나간 후 그는 그녀가 어느새 창가에 서서 조용히 자신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았다. 그 모습은 부드럽고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무표정하게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성 그룹과의 협력력 요청. 오늘 오후에 미팅 잡아줘. 오늘 오후 2시 50분. 현우는 정시에 그의 사무실에 나타났다. 깔끔하고 단정한 양복 차림에 적당히 드러낸 미소는 완벽한 비즈니스맨의 그것이었다. 지훈 씨, 오래전부터 기사와의 협력을 원했지만 마땅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정말 서윤 씨가 지훈 씨 부인이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는 오랜 동창인데 세상 참 좁습니다. 지훈은 몸을 뒤로 기대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펜을 돌렸다. 현우 씨는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을 보셨습니까? 실력과 평판이죠. 현우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얼굴에 미소를 더욱 깊게 띄었다. 물론 이 기묘한 인연도 한몫하고요. 회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으며 그려진 청사진 또한 충분히 거대했다. 현우는 떠나기 전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저녁에 시간 괜찮으십니까? 마침 서연 씨도 만나서 저희 동창끼리 오랜만에 회포를 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거절하려던 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그의 앞에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현우 씨, 현우 대표님과 식사할 거야. 당신이 얘기했던 그 오랜 동창 말이야. 수화기 너머로 2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미세한 전리움만이 들렸다. 좋아, 너무 기쁘다고 하네요.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우를 올려다보았다. 현우의 완벽했던 미소에 짧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경직이 스에 짧고 저녁 7시 신라호텔. 사무실 문이 닫히고 지우는 테이블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펜 뚜껑을 가볍게 닫자 딸깍하는 미미한 소리가 났다. 저녁 그가 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안방에서 희미한 옷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거대한 옷장 앞에서 돌아섰다. 손에는 아직 붉은 원피스를 쥐고 있었다. 왔어요? 나 오늘 좀 머리가 아픈데 저녁 식사 약속은. 현우 대표의 프로젝트가 중요해. 그가 말을 끊었다. 시선은 그녀가 막 바를 립스틱 위를 스쳤다. 선명하고 풍만했다. 평소 그녀가 즐겨 바르던 색깔이 아니었다. 아름답네요. 가자. 손님 기다리게 하지 말고. 차 안은 조용했다. 그는 계속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의 금속 가장자리를 쓸었다. 화면이 한번 켜졌다가 빠르게 꺼졌다. 뭘 그렇게 봐. 그는 앞을 똑바로 보고 핸들에 안정적으로 잡고 있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알림. 그녀는 휴대폰을 핸드백 깊숙이 넣었다. 금속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신라호텔의 개인실에는 현우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서연을 본 순간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무려 3초간 머물렀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고 부자연스러웠다. 지우는 자신의 옆에 놓인 벨벳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다. 서연아 앉아. 현우의 눈과 근육이 미미하게 움직였지만 이내 다시 웃으며 앉았다. 서연 씨, 빨리 메뉴 좀 봐. 뭐 먹을래? 지훈이 말을 이었다. 현우의 대화는 교묘하게 과거로 옮겨갔다. 기억나?
고등학교 때 교회로 소풍 갔을 때 너 다리 많은 벌레 제일 무서워했잖아. 놀라서 내 뒤로 숨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떤 빛이 일렁였다. 서윤은 고개를 숙여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다니 대단하다. 네가 제일 좋아했던 궁중 갈비찜. 내가 특별히 시켰어. 고마워. 지우는 나이프와 포크로 접시 위에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다. 은빛 칼날이 섬세한 도자기 접시 위를 스쳤지만 불쾌한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다. 서연 씨는 지금 주로 뭘 하세요? 현우가 다시 물었다. 저는 그녀는 지훈을 재빨리 곁눈질했다. 집에 있어요. 지훈 씨가 집안일 잘 돌보라고 했거든요. 지훈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은식기가 도자기 접시에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동시에 개의실에 흐르던 모호한 향수 어린 분위기를 짧게 끊어냈다. 그는 냅킨을 들어 천천히 입가를 닦았다. 10년의 희로애락, 술잔에 담겨 알게 되리라. 현우가 시기적절하게 잔을 들어 올렸다. 지훈도 잔을 들어 올렸다. 잔이 경쾌하게 부딪혔다. 서연이를 위해. 지훈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이 말했다. 그 두 글자는 같으면서도 같지 않았다. 그 저녁 식사는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술잔은 비워지고 채워졌으며 대화는 식자 위를 오가며 활발하게 이어졌다. 식탁 아래의 발들은 어둠 속에서 몇 번이나 부딪혔는지 알 수 없었다. 떠날 때 현우의 손은 다소 건조했고 잡는 힘은 꽤 강했다. 자주 연락하자. 그럼요. 지우는 손을 거두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서연이도 분명 좋아할 겁니다. 서연은 그를 한 번 흘끗 보고는 핸드백 체인을 꽉 쥐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는 엔진의 낮고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식사는 어땠어? 그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현우 대표가 당신에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친구일 뿐이야. 그녀는 재빨리 대답했다. 평범한 친구라. 지우는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핸들이 그의 손끝에서 한 바퀴 돌았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의 손톱은 안전벨트 가장자리를 계속해서 긁어댔고 그 어두운 벨트 위에 얕은 하얀 자국을 남겼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거의 즉시 욕실로 들어갔다. 문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샤워기 물소리 사이로 낮게 억눌린 듯한 거친 흐느낌이 섞여 들었다. 그는 거실의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 빛이 어렴풋이 어제 찍어둔 스크린샷이 놓인 커피 테이블을 비췄다. 톡톡 튀는 글자들의 가장자리가 거칠게 느껴졌다. 10년. 결국 미리 짜인 각본이었던가. 준영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적절한 때였다. 지훈아. 그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몇몇 채팅 기록 스크린샷이 차가운 흰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문팀이 내일 도착할 거야. 컵 속의 얼음은 이미 녹아 있었다. 위스키의 알코올 향이 어깨 풍겼다. 10년이라 준영이 그를 보며 마지막이 말했다. 신중하게 생각해. 그는 컵을 흔들며 마지막 호박색 술방울이 컵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치 굳어버린 눈물방울 같았다. 그녀가 너무 연기를 잘했어. 그가 말했다. 너무 잘해서 나조차 내가 바보라는 걸 거의 잊을 뻔했지. 새벽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숨소리는 고르고 그에게 등을 돌린 채 침대 그의 몫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누워 천장에 침묵하는 그림자 윤곽을 응시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산처럼 이미 10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 왔던. 이른 아침 부엌에서는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고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우리가 결혼기념일에 그가 선물한 앞치마를 두르고 어제 레스토랑에서 나왔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가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보,
아침 식사 준비했어요? 그녀는 따뜻한 우유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컵 가장자리에는 닦이지 않은 우유 자국이 약간 있었다. 그는 우유를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오후 3시에 현우 씨와의 프로젝트 회의가 있어. 현우 씨가 당신도 참석해달라고 하더군. 그녀의 손에 들린 세라믹 숟가락이 접시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딸깍 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나는 사업은 잘 모르는데 당신이 현우 씨를 잘 알잖아. 그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어제 당신들 얘기 잘 통했잖아.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오후 3시 사무실. 현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단영. 오추였다. 서연 씨도 오셨네요. 그는 이내 미소를 되찾았고 눈가의 주름마저 완벽하게 펼쳐졌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의 펜촉은 항상 무심코 그녀를 향했고 그녀의 고개 끄덕임은 항상 그보다 한 발 빨랐다. 차 주전자가 비자 그가 차 주전자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도 마침 차 주전자 손잡이에서 떨어졌다. 두 사람의 손끝이 허공에서 잠시 스쳤다. 마치 연못 수면을 스치는 잠자리처럼. 어떤 암묵적인 이해는 먼지와 같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인다. 지훈 대표님, 이 제안은 좀 더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는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시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자신의 신발 끝에 고정하고 미동도 없었다. 좋아.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 그의 긴장된 어깨가 눈에 띄지 않게 약간 풀렸다. 그럼 저희 둘이서만. 그녀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그를 배웅하고 나서 그는 막 떠나려던 그녀를 불러 세웠다. 현우 씨, 그 사람 어때 보여? 괜찮은 것 같죠? 그는 그녀에게 한 발짝 거리까지 다가갔다. 특히 그가 당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 말이야.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찾은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의 숨이 한 박자 멈췄다가 갑자기 가쁜 숨을 들이쉬었다. 몸을 뒤로 물러서다가 딱딱한 소파 가장자리에 종아리를 세게 부딪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농담이야. 그는 웃으며 돌아서서 말했다.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자 그는 휴대폰을 열어 특정 번호로 미리 설정해둔 명령을 보냈다. 계속 달아붙어. 답장은 거의 즉각적으로 왔다. 주차장입니다. 사진 한 장이 곧 전송되었다. 그녀는 차문에 기대어 있었고 저녁 노을 속에서 그녀의 옆모습은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은 그녀의 귀에 바싹 붙어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껐다. 무대는 이미 차려졌다. 이제 무대 위의 배우가 스스로 다음 장을 부르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저녁 7시 정각, 개인 회원제 클럽. 지우는 현우를 만났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시가 향이 감돌았고 희미하게 감지되는 먹잇감 특유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현우는 크리스털 잔을 들어 올렸다. 잔의 가장자리를 의도적으로 그의 장보다 낮게 내렸다. 지훈 대표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그는 가볍게 잔을 들어 올렸다.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았다. 서연이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서연이라는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현우가 잔을 든 손가락을 무의식적으로 한순간 꽉 조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요즘 잘 지내나요? 아주 잘 지내.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호박색 액체가 혀끝에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넘어갔다. 우린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 10년이라 현우가 되뇌었다. 그의 시선은 잔 속에서 흔들리는 와인에 머물렀고 눈빛은 다소 흐릿했다. 그때 내가 그녀를 쫓아다닐 때
그녀가 당신 얘기도 꺼냈었지.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목소리를 아주 낮추었다.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당신이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군. 아쉽게 됐지. 현우의 목을대가 격렬하게 한번 움직였다. 그녀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그때 유학을 가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어.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기대어 앉아 상대방의 동공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수축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관찰했다.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이지. 지금 그녀는 내 아내고 나는 그녀를 아주 잘 보살피고 있어.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현우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와인을 크게 들이켰다. 미소는 다소 경직되어 보였다. 이후 프로젝트 세부 사항에 대한 20분간의 논의 동안 현우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3번이나 보았다. 지훈 대표님. 현우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은 차가운 잔을 무의식적으로 쓸고 있었다. 영치 않는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서연 씨와 단둘이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오랜 동창으로서 순수하게 이야기만 나누고 싶습니다. 지우는 몇 초간 침묵했고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공기가 끈적하게 변하기 시작할 때까지.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만 나누는 겁니다. 현우는 초조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지훈 대표님께서 계시면 오히려 이야기하기 불편한 과거의 일들도 있어서요. 지훈은 눈을 들어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어떤 이야기이기에 남편인 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목덜미부터 귀까지 열기가 확 번져 새빨개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학창시절의 어리석은 이야기들이라서 대표님께서 들으시면 지루하실까 봐요.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집에 가서 서연이에게 물어볼게. 그녀가 동의하면 난 아무 이해 없어. 현우의 눈에서 꺼졌던 빛이 순간 다시 밝아졌다. 밤 10시 그가 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연이 부드러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 위에서 명멸했다. 현관의 소리를 듣자마자 그녀는 놀란 토끼처럼 즉시 몸을 일으켰다. 회의는 어땠어요? 꽤 순조로웠어. 그는 넥타이를 풀고 그녀 옆자리에 앉았다. 소파가 살짝 내려앉았다. 아까 현우 씨를 만났어. 학생 시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 그녀의 어깨선이 한순간 무너졌다.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오랜 친구인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다. 다 지난 일이에요. 그는 손을 뻗어 두 손가락으로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서연아, 혹시 나한테 숨기는 일 있어? 아니요. 그녀의 속눈썹은 나비처럼 격렬하게 떨렸다. 그럼 왜 만나지 못하는데? 지우는 억지로 굳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어쨌든 유부녀인데 예전 동창을 단둘이 만나는 건 소문이 나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는 손을 놓고 일어섰다. 그럼 내가 거절해 줄게. 네. 그녀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너무 가벼웠지만 너무 무거웠다. 새벽 사설 탐정의 보고서가 그의 암호화된 이메일로 정시에 전송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가 퇴근 후 건 전화는 통화 시간이 37분이었다. 그 후 그녀가 혼자 갔던 카페에서 창가 자리에 앉아 무려 2시간 동안 있었다. 그동안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끄는 동작을 23번 반복했다. 그녀는 기다렸지만 오지 않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어제 현우 대표가 당신에 대해 꽤 많이 물어보더군. 그녀의 손에 들린 우유잔이 흔들렸고 하얀 우유가 컵 입구에서 흘러나와 매끄러운 식탁을 타고 흘러내려 카펫에 떨어졌다. 뭘 물어봤는데요?
지금 잘 지내는지, 일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냅킨 한 장을 뽑아 천천히 식탁에 쏟아진 우유를 닦았다. 내가 당신이 지금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았어. 그녀는 침묵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 학생 시절에 포부가 컸던 사람이라 집에서만 만족하며 지낼 여자는 아니라고 하더군. 서연은 숟가락을 쥔 손을 멈칫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긴 속눈썹이 눈 밑에 당황스러움을 가렸다. 무의식적으로 그릇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나서야 겨우 감정을 가다듬었다. 그는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미미하게 감지되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지금처럼 안정된 날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지우는 그녀를 흘끗 보고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저 태연하게 접시 위에 토스트를 썰었다. 햇살이 식당의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그의 차가운 옆모습에 떨어졌다. 절반은 밝고 절반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그의 눈빛 속 감정을 짐작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담담하게 한마디 덧붙였다. 어조에서는 희로애락이 느껴지지 않았다. 결국 모든 사람이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말은 가느다란 바늘처럼 정확히 서연의 약점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휙 들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변명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집착 같은 거 없어요. 과거의 일은 이미 다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지훈의 잔잔한 시선과 마주치자 빠르게 낮아졌다. 심지어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신감 없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지훈 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았다. 동작은 우아하고 여유로웠다. 그냥 현우 대표가 당신에게 유난히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어제 당신 얘기를 할 때 말끝마다 아쉬움이 묻어있더군. 그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반응을 관찰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당신들이 그때 어긋났던 것에 대한 아쉬움. 서연의 뺨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고 입술마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을 열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토해낼 수 없었다. 그녀가 애써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일들,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지훈의 몇 마디 담담한 말에 순식간에 뒤집혀 햇살 아래 드러났다. 숨을 곳이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당황스러움을 눈빛으로 모두 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황량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양복상의를 집어들었다. 나 회사 갈게. 답답하면 친구 만나서 쇼핑이라도 해. 계속 집에만 있지 말고. 그가 현관으로 걸어가 손잡이에 막 손을 댔을 때 뒤에서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 씨, 혹시 저를 뭘 의심하는 거예요? 지훈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목소리는 깊은 물속처럼 고요했다. 뭘 의심하냐고? 당신이 현우 씨와 재회한 것을 의심하냐고? 당신이 나 몰래 호텔에 간 것을 의심하냐고? 당신의 10년간의 다정함과 배려가 모두 연극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냐고.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서연의 귓가에 터져나갔다. 그녀는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은 여전히 얼굴에 매달려 있었지만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지훈은 한 발짝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주변 기압이 낮아져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서연아, 당신은 정말 자신이 완벽하게 연기했다고 생각했나? 채팅 기록을 지우고 모든 흔적을 없애면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잠금 화면을 풀었다.
채팅 기록 스크린샷과 탐정 사진들을 그녀 앞에 하나하나 늘어놓았다. 제주도의 리조트였다. 사진 속 장면들, 스크린샷 속 글자들이 날카로운 칼처럼 서연의 마지막 위장을 완전히 찢어발겼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잘못했어요, 지훈 씨. 잘못했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비굴하고 절망적이었다. 현우 씨와는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당신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지우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한 점의 온기도 없었고 오직 극도의 냉담함만이 가득했다. 당신의 사랑이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미래하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에게 다정하고 현명한 연극을 보여주는 것이었나? 서연아, 당신 정말 역겨워. 그의 말은 한 바가지 찬물처럼 서연의 마지막 희망을 꺼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물 어린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제가 당신에게 못할 짓을 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 10년의 정이 있는데 이렇게 끝낼 건가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현우 씨도 다시는 안 만날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10년의 정이라.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어떤 정도 없었어. 그는 돌아서서 거실로 향했다. 소파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야. 이미 서명했어. 재산 문제는 당신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거야. 하지만 이 집에는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서연은 맹렬히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이혼 안 해요. 지훈 씨. 이혼 안 할 거예요.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의 손을 힘껏 부리쳤다. 서연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마가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가느다란 핏방울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틈도 없이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지훈의 차가운 시선에 제지당했다. 더 이상 내가 손대게 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직접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그때는 한 푼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예도 실추될 거야. 당신이 직접 선택해. 서연은 그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울었다. 마음속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만약 그때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선을 지켰다면 오늘날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의 어조는 평온했지만 미미하게 감지되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서연 씨와 단둘이 만나고 싶다는 당신의 소원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수화기 너머의 현우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반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섞여 있었다. 지훈 대표님, 동의하신 겁니까? 동의한 게 아니야. 성사시킨 거지. 지훈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나와 서연이는 이혼할 거야. 앞으로 그녀는 당신 사람이야. 현우의 기쁨은 순간 얼굴에서 굳어버렸다. 그는 지훈이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치 못했고 심지어 다소 당황했다. 지훈 대표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그토록 원하지 않았나? 이제 기회를 주었으니. 하지만 한마디 충고하겠어. 서연 같은 여자는 나를 한 번 배신할 수 있다면 당신도 2번 배신할 수 있어. 잘 자시네. 말을 마친 그는 즉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 놓았다.
햇살은 따가웠지만 그는 전례 없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10년간의 연극은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 억눌렸던 분노, 실망, 고통이 이 순간 모두 사라졌다. 와! 지우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서류 한 부를 내밀었다. 지훈 대표님, 사야 씨가 대표님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 서명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 위에 적힌 서연의 서명을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파동도 없었다. 그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비서에게 건넸다. 변호사에게 줘. 최대한 빨리 절차 마무리해. 네, 지훈 대표님. 비서가 대답하고 돌아서서 나갔다.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훈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간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부터 결혼할 때의 맹세, 그리고 나중에 배신과 기만까지 길고 지루한 영화 같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를 집어들고 불을 붙였다.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다. 연기 자욱한 속에서 그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보였다. 과거는 이미 과거였다. 그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사람들과 일들을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오직 자신을 위해 살 것이며 사업과 자신의 인생에 집중할 것이다. 며칠 후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짐을 정리하고 10년 동안 살았던 그 집을 떠났다. 그녀는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자신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다. 현우가 원했던 것은 결코 그녀 자신이 아니었다. 그저 과거의 어긋남에 대한 미련이었고 지훈의 곁에서 그녀를 빼앗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을. 한편 지훈은 이미 새로운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한성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따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사업은 더욱 번창했다. 가끔 그는 친구들로부터 서연의 소식을 듣기도 했다. 그녀가 몰락하여 여기저기 부딪히지만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는다는 소식이었다. 지훈은 이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길은 그녀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그 결과 또한 그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그는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달 아래 번화한 도시를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다. 10년의 얽매임, 10년의 족쇄. 이제 그의 세상에는 더 이상 서연이 없었고 남은 인생은 모두 평탄한 길이자 자유였다.